안녕하십니까. 안성의 대표 방정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504강하고 505강은요, 이 회계보고서가 어떻게 위험을 예방하고 공익을 보호하는지 그걸 한번 연속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04강은 이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가 공익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어선이 있느냐, 이걸 이제 한번 해보고, 특히 이번 주가 이제 연초 두 번째 주인데, 다 회계감사 계약을 하는 컷오프 데이트가 12월 말에서 이제 한 달 내에 이제 감사 계약을 해야 돼요. 요새는 이제 옛날에는 달리 회계감사 결론이 나기 전에 미리 감사 계약을 해서 독립성을 예방하고 보호하고 있고, 또 감사를 일찍 받는 회사들은 지금 벌써 이번 주부터 현장 감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일찍 가도 상장법인 또 대법인 이런 데들은, 아니면 이제 보통 중개한 법인들은 한 2월쯤에 하고, 더 작은 법인들은 3월 말에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할 때 우리가 회계감사는 이 전 계정을 다 감사 절차 지시서나 이런 걸 보고하기 때문에 상당히 확정된 결론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확정된 결과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또 그 안에는 많은 회계 처리나 이런 것들, 또 기업들 간에 그 안에 경영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특히 요새 참 말 나오는 오스템 임플란트와 같이 1,900억이 돈이 횡령이 돼도 회사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몇 달이 지나서 겨우 이제 말이 나오고, 그것을 이제 횡령으로 해서 사람을 잡아들이고 어떻게 돈 썼냐 따지고 돈이 어떻게 이거 이제 할 정도로 회계라는 게 몇백억이 막 왔다 갔다 해도 그 허위 재무제표나 허위 잔액증명서를 갖다 되면 잘 모를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그걸 강의하는데, 이번 주 전원에 나온 거는 이제 이런 계정세법에 대한 걸 쭉 200페이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강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것이고, 우리 회사 내 또 직원들을 위해서 첫째 공익보호의 최전선을 방어해라, 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강의예요. 자, 원리 원칙은 때로 한 회계감사나 기업가평가서는 절대 위험하지 않고 공익보호를 한다, 그런 얘기죠. 원리 원칙대로 한다의 뜻에서는 감사의 계약 단계부터 또 기중의 상시감사, 그걸 컨커런트 오디시라고 하죠. 또 중간감사, 분기감사, 기말감사, 연말감사의 모든 단계에서 안전 절차를 우리가 갈 수 있는 7가지 다 절차가 있다, 7관문이 있다. 이거를 다 하나하나 거쳐가면은 하회감사라는 것이 아무리 외부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는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째, 재무상태와 경영 성적이 비교적 좋은 회사를 선정해서 외부 감사 계약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피감 회사를, 우량한 회사를 고르면, 우량한 회사를 계약을 하면은, 이런 우량한 회사들은 재무상태와 경영 성적이 좋기 때문에 분식 해결을 할 유인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계감사도 있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상하거나 속고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어서는 상대방 피감회사가 기업회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서 모든 회계 처리를 회계 기준대로 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물론 회계 기준에는 상장법인을 위한 국제회계 기준 IFRS가 있고, 중견법인을 위한 기업회계 기준이 있고, 소기업을 위한 중소회계법인 기업회계 기준이 있어요. 중소법인 기업회계 기준, 이런 걸 다 지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에 대한 비용의 안정성, 또 기간 구분에 대한 적정성, 또 문제 자산에 대한 손상 차손을 잘 처리했는지, 또 재무 상황에 대해서 완전하게 기업회계 기준대로 공시했는지, 이런 걸 다 준수하면, 이런 준수 여부를 또 회사하고 감사인하고 공유하면 충분히 안전한 재무제표가 감사보고서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 방어 절차로서는 회계 감사 기준이나 준칙, 실무 지침 등을 충실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보통 내부 통제 검토 지시서, 감사 절차 지시서, 또 준수 모든 계정에 대한 감사 조서에서 구비할 사항 같은 게 있고, 감사 조서를 제대로 구비하면 금감원에서나 항공에서 감리하더라도 잘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특히 또 금감원의 방침은 어떤 피감회사가 회계 기준을 제대로 잘 작성하고 분식도 없고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감사 절차의 어떤 행위 자체만 미흡하거나 부족하면 회계사를
징계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회사가 완벽하도 절차에서 미비하면 그거는 감사가 아니다. 그냥 재무제표를 회사가 정직하게 작성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지 감사를 한 게 아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 쓸 수가 없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방어에 이거는 이제 의견을 변형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1번, 2번, 3번을 잘 충족하면은 이제 적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부라도 미충족하거나 미흡하면 그 적정이 아닌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 비적정 표시를 해서 이해 강의자한테 예방을 시키고 경고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감사하기를 변형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감사하기 변형까지 이렇게 특단 상황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이사항으로 강조할 수가 있어요. 재무상태 불량이나 계속 손실 누적 결손이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회사의 계속성은 불확실성하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자산과 부채는 써 있는 대로 표시가 안 되고 더 낮게 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특히 사항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사항으로는 또 우리가 이제 요새 2, 3년 전부터 등장한 것인데 키 오딘 매터라고 해서 핵심 감사 사항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캄이라고 해요. 키 오딘 매터의 약자 캄. 그래서 보고서 본문에다가 이 회사가 어떤 회계 규정을 잘못했고 감사 절차에 대해서 어떤 것이 미흡하고 불충분하다는지 주요 쟁점 사항을 쭉 알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한 회사당 한두 개씩 보통 나온다는 건데 핵심 감사 사항을 알려서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순신 장군의 필사직생의 원칙인데 우리가 피감회사하고의 여러 가지 그 불만이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적적 의견을 주거나 불확실성을 강조하거나 캄을 적극적으로 기재해서 이 회사가 불만이면 할 수 없이 계약을 다음 년도부터 안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미련 없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감사 계약을 포기하거나 반납하면 이제 역시 방어할 수가 있다. 최종 병기죠. 그래서 포기하면 된다. 버리면 된다. 그런 얘기죠. 7가지 단계로 우리는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회계사들이 무서워하는 위험 최악사항은 뭐냐면 피감회사나 경영진, 주주, 투자, 채권자, 불특정 이해 관계자가 무차별적으로 무리한 민사소송을, 특히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감리를 받으면 보통 6개월 직무정지가 되고 형사사건은 이제 5천만 원 벌금까지 있지만 민사는 아무리 회계법인이 이긴다 하더라도 7년 이상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외곽 민사소송에서는 80% 이상 회계법인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실제 제가 충실히 감사했는데 그냥 무작정 그 민사소송의 뭐 폼을 좀 멋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회사들이 이미 없어졌으니까 또 경영진들은 다 돈을 갖고 튀었으니까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회계법인은 무조건 끼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 결국 회계법인이 이긴다 하더라도 담당 회사는 10년 이상 고생을 해서 자기 업무 기반이 사라지는 경우가 최악의 상황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7가지 절차나 단계의 방어 수단을 잘 해서 이거를 적절히 선택해서 우리 회계감사가 공익 피해를 받고 공익의 보호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되도록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고맙습니다. 한성현 대표 황희종 회계사였습니다. 505강에서 뵙겠습니다.